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서를 가지고 왔어요. 노력할수록 상처받는 엄마들을 위한 아들 공부. 아들 공부? 우리가 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하나 싶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 200주 연속 자녀교육 베스트셀러입니다. 엄마가 놓치고 있는 아들에 대한 10가지. 엄마의 사랑 없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재능을 타고난 아들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은 여자의 입장에서 아들을 키운다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성별의 남편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나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아들 가진 엄마들은 돌을 닦으면서 좀 살아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엄마는 한 번도 남자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기 때는 괜찮대요.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많은 일들, 아들한테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엄마가 해결해야 되는지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 책을 쓰신 분이 상담을 하시는 미국 최고의 자녀교육 전문가이면서 4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엄마기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아과 의사도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상담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 책에는 특히 이혼한 가정,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아빠랑 헤어진 그런 가정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성 관련 문제들, 그런 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매우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많은 육아서를 읽어봤지만 이렇게 솔직할 수가 정말 솔직해요. 이혼에 대해서 다룬 이야기며 성 문제며 이런 게 너무나 솔직하게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하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감정적, 육체적으로 엄마와 멀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아들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랑은 엄마와의 분리에서 시작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아들은 엄마와 분리되어야만 다시 엄마에게 돌아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아들의 엄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아이에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엿볼 수 있죠. 만약에 아이가요, 엄마로부터 거부를 당한다면, 사랑을 거부당한다면 그 아이는 다른 여성 또한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여성에 대한 혐오감도 커져요. 많은 여자들이 이 여성을 신뢰하지 않은 남자를 만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옛사랑의 상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많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인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때문이다. 여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내하는 엄마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사건을 그 사건 하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 부모로부터 양육 방식, 이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들도 딸만큼 예민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슬픔을 표현한다거나 여자애처럼 굴지 마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소년이 억압된다고 해요. 감정이 억압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여자처럼 반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핑크색을 하면 아이들이 놀려, 핑크색을 좋아하면 놀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일찍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임을 배운 아이들은 유약한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스스로를 혐오하는 경향이 덜하다. 감정을 건전하게 발산하지 못하는 성인 남성일수록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공황장애, 자살, 공격, 우울증,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모든 정신질환이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 발산을 억압하는 행위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가 화를 낼 때 화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억압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혼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가정도 굉장히 많죠. 아이 앞에서 아빠를 욕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답니다. 아이는 얘기하면서 스스로 치유했으니까요. 이혼을 한 가정의 아이는 아빠에게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이가 슬픔과 분노가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함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 거죠.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이혼을 한 이유가 아빠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제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이혼을 했어요. 슬픔, 좌절, 분노에 대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으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쉬쉬하고 괜히 아빠 얘기 꺼내면 상처받을까봐 아빠 얘기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를 하게 하고 엄마가 들어주는 거 좋다고 얘기해요.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경청하는 엄마의 모습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가리키는 표석이 된다. 누군가 할 일을 멈추고 나의 얘기를 듣기 위해 옆에 앉았을 때의 기분을 떠올리면 된다. 이 작은 행동으로도 아이의 자존감은 상승한다. 이것이 바로 엄마가 아들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다. 경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하지만 노력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은 가족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는 엄마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오는 엄마를 구별하지 않아요. 아들이 원하는 것은 식탁에 앉아 함께 먹는 것이 전부예요. 엄마와 함께 대화를 좀 더 나누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 반찬을 사 먹거나 배달을 하는 게 나쁘지 않네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아들은 엄마와 이야기할 때 3가지를 바란대요. 첫째, 엄마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자기를 무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셋째, 엄마가 미안한 감정을 갖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야, 여러분, 아들과 대화할 때는 충격받지 말고 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라고 미안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들은요,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망설인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엄마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대요. 저희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부모 참관 수업에 절대 못 오게 해요, 우리 부부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이번에 PPT로 발표를 학교에서 한다는데 잘하지 엄마가 오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는 못할 것 같대요. 자기가 못하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죠.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엄마가 너 몰래 네가 엄마가 온지도 모르게 몰래 봐도 안 되겠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지금 걱정입니다. 며칠 안 남아서. 이런 심리 때문이구나라고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요,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불필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엄마가 너 때문에 걱정이 많다. 혹시라도 이상한 짓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자, 이런 게 심리학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아들에게 투사한 것일 뿐이므로 의도와 달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해요. 잘 될 거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겪는 거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아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보내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 참 남자한테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엄마는요, 아들을 동성 친구처럼 대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막 아들에게 털어놓고 아들에게 막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고, 근데 이제 아들은 이게 싫어하고 반항하고 점점 비뚤어 나간 거죠. 근데 엄마는 왜 나는 친구처럼 대하는데 내 아이가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아들은 친구와 해야 될 얘기를 엄마와 나누고 싶지 않다고 고백을 했어요. 엄마는 여자고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동성 친구가 됩니까? 왜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엄마랑 나눠야 돼요? 그리고 왜 아빠 욕을 엄마는 나한테 해요? 아빠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누라가 자기 험담을 아들에게 한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사시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나서 바꿨대요. 그녀는 아들을 친구처럼 대하는 행동을 그만두었고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아들이 아니라 친구를 찾았다. 그녀는 차츰 아들에게 필요한 엄마가 되어갔다. 엄마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사춘기 아이들, 여자친구도 생기고 친구들을 좋아하는 그 아들은요, 엄마랑 별로 이렇게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고요. 엄마가 간섭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엄마는 자꾸 친구 같은 엄마야. 나는 너에게 친구 같은 엄마야. 라고 이제 세뇌를 한 거죠. 자, 어떤 엄마의 또 이야기입니다. 싱글맘인 어떤 엄마는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했어요. 자, 어느 날 막내가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티가 열리는 어떤 친구 집에 몰래 참석을 했어요. 밤새 하는 파티. 근데 10대가 밤새 하는 파티를 가는 건 그다지 좋지 않죠? 그래서 거기를 몰래 찾아갔대요. 어디서 파티를 하는지 알아내서 몰래 가서 한쪽 구석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아이는 반항했고 외삼촌을 데려갔대요. 남자를 한 명 데려가서 외삼촌이 힘을 써가지고 데려갔어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아들은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자, 이 엄마가 이렇게 일탈행위, 비행행위는 단호하게 한 거죠. 천만에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외삼촌이 없었더라면 경찰이라도 데리고 갔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아이가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술 마시는 파티에 갔었고 또 외삼촌을 데려가서 똑같이 끌고 왔죠.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대학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식의 반항과 일탈이 힘들었을 텐데도 무엇이 옳은 길인지 가르쳐 주었기에 지금의 자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빠가 없는 와중에서 키웠다고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단호하게. 사랑은 사랑대로 주고 또 단호함으로써 주는 것도 아이에게 큰 사랑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삶의 의미를 주어야 한대요. 특히 아들은. 왜 사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타인의 삶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타인을 이해할 때, 공감할 때 자신에 대한 이해,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지기 때문이다. 남자는 철이 좀 늦게 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 가야 철 든다 이런 것도 있고. 그것처럼 타인의 이해와 공감 같은 것이 조금 부족하죠. 여자보다는. 그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다라고 해요. 여기 또 이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혼을 했는데 이제 아빠가 원망스러운 거죠. 아빠가 떠났고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18살도 곧 지나가게 될 거다. 너도 이제 남자잖니. 문제가 있다면 아직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지만 아빠가 있었다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사춘기였는데 또 아빠도 없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근데 아빠가 있었다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이 질문에 울 뻔했대요, 아이가. 아빠가 너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쁜 남자라서 그랬던 건 아니야. 네가 나쁜 아이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러니 아빠를 용서하렴.
자, 아빠를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가슴 속에 있는 아빠에 대한 원망,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해라. 엄마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들은 너무 화가 났대요. 가족을 버린 인간을 용서하라고?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남자를? 엄마에게 배신감마저 들었대요. 자,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아빠를 용서했냐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용서했단다.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너의 아빠를 위해서. 자, 엄마는 아빠를 용서한 거예요. 너의 아빠를 위해서. 자, 이게 아들에게 막 원망, 분노,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용서를 가르쳐라라는 부분이에요. 용서의 힘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분노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보다 용서하고 해방되는 것이 훨씬 평화로운 삶이다. 용서하기와 아울러 용서를 구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는 덕목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거 예민한 소년들이 자존심이 강한 남자아이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엄마가 가르쳐야 하는 덕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첫째, 아이와 자주 눈을 마주치자. 둘째, 아들의 행동에 충격받지 말자. 충격받을 행동이 많겠죠. 네. 셋째, 지나간 잘못을 꾸짖지 말자. 이게 아들에게 사랑하는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집안에 시어머니가 키운 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키워서 내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자, 이 아이라는 단어에 남편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편과 자주 눈을 마주치자. 둘째, 남편의 행동에 충격받지 말자. 셋째, 남편의 지나간 잘못을 꾸짖지 말자. 이렇게 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요령이 되겠죠. 아이가 자라면서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대화를 하면 좋대요. 네가 왜 태어났는지, 엄마의 아들로 자라기 위해서, 가족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자. 가족이 되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주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만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말은 없다. 어떻게 해야 가족의 일원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함께 나누고 집안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에게 소속감을 주자. 넌 정말 필요한 존재야 라고.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너무 행복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떤 친구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동생을 괴롭힌 어떤 아이에게 야, 너 이따 우리 집에 오자. 너 나랑 싸우자 라고 얘기했대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걸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싸우려고 이 집에 왔대요. 이 엄마가 너 무슨 일로 왔니? 라고 하니까 누구랑 한판 붙으려고 왔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너무 놀랐대요. 근데 보통 엄마 같았으면 싸우지 마라 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누구는 저 지금 뒷마당에 있단다 하고 그 친구를 보냈대요. 그 둘이 막 레슬링 하면서 싸웠대요.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엄마가 좀 보다가 마당으로 가서 말렸대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고서 아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싸웠던 이 엄마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에 내가 있는 뒷마당으로 보내셨어요. 그 싸움이 끝난 후 세상 꼭대기에 올라선 기분이었죠. 남자가 된 느낌이었고 엄마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너무 좋았죠. 엄마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탐,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자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나는 그 친구를 한 판 딱 붙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엄마가 말리지 않고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참 이게 남자들의 세계인데 그죠? 사실은 엄마가 못 싸우게 했어도 뭐 어딘가서 가서 싸웠겠죠. 한 판 붙었겠죠.
엄마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태도,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의 그 10분이 내 인생과 엄마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놨대요. 엄마가 너무 나를 믿어줘서, 심지어 친구랑 싸우는 것조차도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믿어주는 엄마라서 자기 뭐든지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막 좋은 일은 하게 하고 나쁜 일은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는요, 아이에게 재활용품 정리, 설거지, 책상 정리처럼 맡겨진 일을 하면 자기가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대요. 중고등학교 아이에게는 집안일을 매일 시켜도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 이웃을 돕도록 하는 것도 괜찮아요. 교회를 다닌다면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병원과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소년들을 많이 보았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덜 일으킨다. 음주를 일삼는 비율도 낮고 자존감도 높았으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확률도 낮았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아이는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난 우리 집안에서 꼭 필요해. 나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야 라는 걸 인식하면서 우울증도 낮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 또 우리 아들 가진 엄마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 그 여자 아이들보다 되게 더디고요. 인지 발달도 떨어지고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소아과 의사시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시기에 학습 부진이나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판정을 받는 비율도 남자 아이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이때 형성되는 열등감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다. 이 시기의 학습 장애는 발육이 늦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엄마는 아이의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된다. 네, 왜 제가 공감을 하냐면 우리 집안에도 이제 이렇게 이런 아이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발육이 늦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자아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다르죠. 근데 엄마는 아이의 옹호자가 되어야 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돼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막 산만했던 아이가 20살 넘어서도 산만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얘가 어렸을 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안 만지는 게 없었고 막 말썽꾸러기였는데 너무 의젓해졌다라는 그런 어머님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이른 시기에 학습 장애 판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만약 선생님이나 의사가 그런 판정을 내리려 한다면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한다. 한번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은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런 판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엄마가 증명을 해서 이 아이가 늦은 것뿐이지 장애가 아니다라는 거를 해야 된대요. 낙인이 찍힐 수 있죠. 자, 아빠는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정말 좋대요. 난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강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아들이라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들은 아빠가 단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받는다. 아빠의 인정이 곧 그 아이의 축복이래요. 어떤 아이는요, 굉장히 문제아였어요. 이분이 상담한 어떤 아이는 이혼을 한 부모랑 살고 있었고 아빠하고는 주말에만 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아빠와 함께 하는 주말에 그렇게 말썽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어요. 나를 찾아온 것은 아빠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였다. 나는 먼저 교통사고에 대해 물었는데 답변이 흥미로웠다.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가 난 거니? 라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재수가 없었어요. 경찰이 발견하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하자 소녀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뭐요?
멀쩡해서 다행인가요? 엄마는 딴 놈이랑 살고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고 아무도 내가 뭘 하든 상관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아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 아들은 파괴적인 성향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빠의 관심을 끌까? 나쁜 행동이라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엄마의 관심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너무 공부를 잘하거나 칭찬받을 일만 골라 하는 것도 관심을 얻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바라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이 아이가 균형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뭐 잘할 때만 칭찬하고 못할 때만 쫓아가서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쪽으로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부모가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엄마가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고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 감사한 일에 대해 메모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좋은 집을 갖고 있다, 애완견을 입양했다, 이런 걸 한번 적어보래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녀가 환한 얼굴로 왔어요.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 불평불만이 내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봤대요. 좋은 점이 있으면 얘기도 해주고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아이들의 말을 참 잘 들어준다 라고 말했대요. 사실 이 엄마는 소리를 막 지르는 그런 엄마였대요. 그런데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더 가정적이고 더 아이들에게 잘하는 아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의 아빠를 칭찬하면 아빠의 태도가 바뀐다. 비난받는 아빠보다 칭찬받는 아빠들이 양육에 더 적극적이다. 행복한 아빠가 행복한 아들을 만드는 법이다. 싱글맘을 위한 조언. 아빠가 없는 사람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점이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키우는데 아빠가 없는 사람은 되게 마음이 힘들거든요. 아,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남자 없이 키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불안해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많은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빠에 대해 얘기할 때 조심하래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를 너무 표현을 하면은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자기가 남자인데 남성성에 대한 부정적인 걸 가져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자, 아빠를 향한 욕망 앞에 솔직해지자. 만약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아들은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경우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스마트폰을 사주었대요. 휴대폰에 깔리는 어플과 그런 권한과 문자 메시지에 접근 권한을 엄마가 가지고 있었고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해한 것으로 지키고 싶다는 것이 분명하면 여러분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노트북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대요. 나쁜 곳을 돌아다니고 싶은 유혹은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느낀다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도 고등학생 정도라면 허용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남녀공학을 많이 다녔어요. 중, 고, 대학교까지 남녀공학을 다녔고 남자아이들은 당연히 폭력적이고 성적인 것에 대한 노출이 일어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당연히 더 쉽죠. 그런데 그런 게 노출이 됐다고 다 나쁘게 되고 다 불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그런 거에 노출돼도 스스로 너를 잘 지킬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을 좀 주고 싶은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 엄마가 감시하면 답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자, 소년들에게는 성적인 행동에 대한 미신이 많대요. 가장 흔한 것이 이런 행동을 하면 지옥에 간다, 머리가 나빠진다, 키가 크지 않는다라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미신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의학적인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대화가 많은 청소년들일수록 성경험을 하는 연령이 늦대요. 연령이 낮은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고 늦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유대감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 행동, 담배, 음주 이런 거에서 만족감과 유대감을 추구하려 하지 않는다. 자,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합니다. 성교육은 단순하고 가볍게 자기를 얼마나 믿느냐는 것, 아들에게 무엇을 바라냐는 것, 또 어떤 성인으로 자라기를 희망하냐는 것이 아들이 엄마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성은요, 몸이 임신을 하며 몸무게가 수십 킬로까지 불어나고 출산 후 다시 줄어드는 변화를 겪어요. 사회적 위치 변화도 남성보다는 큽니다. 출산 휴가를 가진 후에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고, 파트타임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성보다 여성은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유연하면서 강인해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엄마를 통해 배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빠보다 그래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며 배우는 게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살 남자아이를 둔 엄마는요, 엄마들에게 이 작가님은 종종 이런 말 한대요.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시라. 너무 빵 터져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위험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죠. 주워 먹고, 뛰어내리고, 다치고. 그러죠. 저도 아들만 셋을 키우니까 너무 이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뜻밖의 횡재나 다름이 없대요. 걸음마시기 남자아이들은 최대한 위험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젖은 손으로 포크를 쥐고 전기 콘센트에 꼽아버리기도 하고요. 기다란 천으로 목을 감싸고요. 뜨거운 걸 만지고 옮기기도 해요. 원숭이처럼 장롱을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둘째 아이를 낳고 아들 둘을 키울 때 영재 교육을 하다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우울증이 너무 많이 왔고, 나랑 얘랑 그냥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엄마는 성장의 매 단계마다 아들을 떠나보낸다. 모두 마지막 이별을 위한 훈련이다. 타지에서 직장을 갖거나 혹은 결혼을 하는 순간 완전한 작별의 시기는 오게 되어 있다. 마지막 작별의 조건은 엄마들마다 다르지만 그 시기는 온다. 엄마의 내면은 여전히 할 수만 있다면 그때의 역할을 다시 맡고 싶어 한다. 자, 우리가 아기 때는 아이와 이런 대화도 했고,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랑 정말 스킨십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자, 우리는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놓아주고 싶지 않은 욕망을 끌어안으면 아들이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끈끈했던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고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면 아이와 이별을 한대요. 그럼 나중에 아들이 남자가 돼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신비로운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돼도 아들은 돌아온대요. 그래서 아들을 떠나보내기 힘든 엄마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고,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을 다루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서 엄마들에게 아들이 아니라 딸을 가진 엄마들도 많이 공통되는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 백주,
베스트셀러 자녀교육서 아들 공부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선한부자 프로젝트 카페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벤트를 할까 해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공유 이벤트 신청하시고 서평 이 책 선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